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은 BMW 6GT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뭐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이 차종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6GT라고 하면 좀 일반 소비자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BMW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6GT가 뭐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해치백 같은 약간 그 그랜드 투어링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6GT 말고 5GT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5GT가 약간 그 느낌 자체가 너무 투어링 느낌이 나서 좀 라인이 별로다라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6GT는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괜찮다. 만약에 산다면 나는 6GT를 살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요, 솔직히 1억 미만의 차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5 시리즈가 아닌 이 뒤에 있는 6GT를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BMW의 그랜드 투어링 럭셔리한 6GT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자, 일단 BMW 630i 모델입니다. 630i 그리고 6GT라고도 좀 부르는데요. 9,300만 원 정도가 해요. 할인이 들어가지 않은 금액으로 9,300만 원 정도 하고요. 사실 재미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530i가 있고 630i가 있는데요. 둘 다 똑같이 봤을 때는 이 똑같은 엔진 라인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530i 같은 경우에는 6기통이 아니고요. 630i만 6기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6GT의 특별한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전에는 뭐 5 시리즈 플랫폼을 사용을 했지만 신형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6GT 같은 경우에는 7 시리즈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좌석의 공간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실내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1열 같은 경우에는 뭐 5 시리즈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2열을 딱 탑승하는 순간 야 이거 왜 이렇게 넓어? 이 생각이 바로 들어요. 자,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7 시리즈를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5 시리즈랑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7 시리즈 느낌도 많이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 시리즈보다는 7에 가까운 좀 느낌도 받게 합니다. 요즘에 이거 이야기해야죠. 원격 스마트 키. 요즘에 뭐 이제 외부에서 시동 거는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키는 거는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자, 그리고 원격 제어 주차 활성화. 이 시동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시동이 걸리죠. 그 다음에 요거를 차를 당길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P 버튼이 있어요. 이 P 버튼을 꾹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앞으로 꾹 누르면 차가 앞으로 갑니다. 이 기능이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주차선이 좀 좁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앞에 사람 있으면 이렇게 센서가 알아서 멈춥니다. 뭐 이 기능이 왜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왜 있으면 좋냐면 우리나라가 주차선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애매한데? 만약에 주차를 해도 문을 열고 못 내리는 경우가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좀 매력 부분이 바로 이 옆에 라인이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생각보다 진짜 긴데요. 그랜드 투어링이라고 사실 하면 요 자체 이 후면부 요게 좀 약간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장의사 차다 아니면 좀 뭐 투박하다 뭐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해치백의 사실 무덤입니다. 진짜 정말 안 팔려요. 해치백 모델이. 근데 해외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단보다는 해치백이 더 많이 판매가 돼요. 최근에 우리가 돌풍 일으킨 거 있죠. 바로 폭스바겐의 제타, 아반떼 금액에 나온 이 폭스바겐 제타가 엄청나게 판매가 됐는데요. 유럽에서는 제타의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 제타 살 바에는 골프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금액에 해치백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단의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정말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서 실용적인 부분에서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요즘에 SUV가 인기가 많은 게 보통 이런 실용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6GT는 SUV의 실용성도 가지고 있고 라인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빠져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근데 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판매량 2등이라고 합니다.
이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선방을 한 거죠. 판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안 팔리니까 단종이 된다고 해요. 3GT도 있어요. 뭐 6GT 이전에 뭐 5GT, 3GT가 있는데 3GT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단종이 됐다고 해요. 진짜 좋은 차긴 하거든요. 구성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리뷰하면서 이 3GT, 뭐 6GT를 막 극찬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좀 판매가 많이 안 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할인 많이 받아서 사는 것도 저 진짜 강추하는 부분이에요. 자, 차를 앞으로 이렇게 좀 빼놨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제가 뭐 BMW에서 돈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이치에서 이 BMW 시승차를 다시 협찬을 해줍니다. BMW 사실 때는 도이치에서 사시면 돼요. 자, 이 뒷모습이 약간 그 두꺼비 닮았다,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멋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그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게 넓지 않아요?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그냥 갈것 같아요. 야, 진짜 뒷좌석 폴딩이 돼서 더 많은 짐을 사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 수납 공간 조그마한 것도 더 있죠? 보통 이게 유압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이게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차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인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탑승한 그 승객, 뭐 탑승자들이 조금 더 편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운전석에는 안 들어가요. 뒷좌석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가 엄청나지 않아요? 보통 BMW 이런 스포일러 없습니다. 8 시리즈도 없었고 M4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6GT는 이런 진짜 커다란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뒤가 너무 두꺼비가 꺼벙하니까 조금 더 엣지 있는, 좀 더 멋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이런 좀 대형 스포일러가 아무래도 좀 들어가 있는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걸 또 빼놓을 수 없네요. 오늘 이 6GT를 리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매니아적인 이 BMW 6 시리즈를 리뷰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슬프고 가슴 아픈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우리 지금 카메라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카메라를 잡고 있는 이 심 과장이 이 마음 아프게도 6GT를 타는 남자에게 여자친구를 뺏겼다고 해요. 이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이 카메라 누가 좀 대신 좀 가가지고 우리 심 과장이 또 이렇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우리 얘기 한번, 그 사연 한번 읊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바야흐로 4년 전 4년 전, 무려 4년 전. 왜 재수없게 사죠? 어쨌든 제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4살 연상의 오, 여자친구가 능력도 좋아. 4살 연상. 풋풋해.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를 잘 만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약간 돈 금전적인 그렇지, 부분에서 어쩔 수 없지. 좀 학생이니까. 좀 이제 많이 못 해줬던 그런 찰나에 어. 이제 여자친구 집 앞에 갔는데 잠시만. 벌써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 좋아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여자친구 집 앞에 갔는데 여자친구 차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자친구 차가 뭐였어요 그때 차는? 그때는 K3였어요. K3. K3 메모. 그리고 이제 한 대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여자친구 같이?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다른 그치, 사람인 다른 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았지. 이 GT. 제가 그때 이 차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그때 이 족같은 차가 이런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내리고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6GT에 조수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일단 이 문을 열면 프레임리스토어입니다. 여러분, 프레임리스토어가 뭔지 알죠? 이쪽에 창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스포츠카나 쿠페형 차들의 이런 프레임리스토어를 많이 해요. 어떻게 멋스러운 느낌도 많이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6GT가 단순히 그냥 그랜드 투어링 뭐 약간 좀 재미없고 이런 차가 아니에요. 이런 스포티한 감성들이 많이 사실 있는 거죠. 게다가 엠팩이 사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고요. 물론 실내 보면 살짝 올드한 느낌 나요. 이런 우드들 보면은 이거 뭔가 이렇게 좀 노티나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내 보면 이전 세대랑, 그러니까 이전 연식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바뀌는 부분은 이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10인치였다가 이번에는 12.3인치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이쪽에 풀 클래스터도 디지털 클래스터가 또 들어가는 거죠. 네, 제가 항상 이 배기음
심과장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잠깐만, 이 배기음이 이런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들 중간 광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울음소리는 황소의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나요? 바로 우파몰에서 판매하는 로본트블, 이 황소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근데 이 BMW가 좀 아쉬운 게요, 이 실내 디자인이에요. 밑에 보면 공족이나 이런 기어 노브 디자인을 보면 진짜 너무 식상합니다. 변화도 없고 각 모델에 대한 차이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은 좀 볼 때마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이 뒷좌석이 사실 진짜 넘사벽이에요. 이게 5 시리즈랑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뒷좌석이 진짜 편합니다. 레그룸은 뭐 거의 뭐 그냥 리무진 수준의, 헤드룸도 사실 C필러가 쿠페형처럼 날렵하게 되어 있지만서도 되게 개방감 있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 유리 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아도 답답한 느낌이 사실 크게 안 들어요. 자, 한번 우리 630i 6GT를 한번 여러분들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GT가요 진짜 그 달리는 감성, 그 다음에 진짜 완성도가 사실 되게 높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6기통 가솔린이잖아요. 가속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진짜 부드럽고 파워풀하게 나가는 힘은 다른 뭐 5 시리즈, 물론 5 시리즈도 530i라든지 그 이상급 넘어가면은 대충 비슷하긴 하지만 이 6GT만에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 구간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끊임없이 밀어주는 힘이 되게 진짜 인상적인 차입니다.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차? 진짜 부드러운 차예요. 진짜 부드럽고 편한 차입니다. 뒷좌석 승차가 어때? 뒤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는데. 좋아요. 진짜 너무 편해요. 넓고 일단 엄청 넓어요. 얘가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연비, 공식 연비가 9km가 좀 넘어가요. 근데 야, 그게 뻥 연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믿질 않았는데, 이 가솔린을 우리가 타면서 좀 주행을 사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행을 해보면서 진짜 공식 연비보다도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는구나. 한 11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연비 주행을 좀 나름 했어요. 달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 6GT 타고 막 달리고 싶은 느낌은 사실 안 듭니다.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근데 얘 달리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괜히 6기통이 아니야. 반응 미쳤어요. 악셀 밟았을 때 이 뒤에서 퍼져나오는 배기음, 얘가 지금 2900가 거의 3000cc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220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느낌이 내가 지금 진짜 달리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또 돼요. 진짜 매력적이다 라고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6GT를 타면 한 가지 재미난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좀 빠르고 응답성이 좋은 이 느낌이 3 시리즈의 그 민첩한 느낌과 조금 달라요. 어떤 민첩함이냐면 럭셔리한 민첩함, 빠르지만 그래도 부드러우면서도 편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매니아적인 BMW 6GT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6GT가요 좀 연령층이 사실 좀 높아요. 그 선택하시는 찾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SUV는 싫고 세단보다는 좀 더 실용성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좀 더 독특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6GT를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계속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쯤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되게 나쁜 차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6GT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가슴 아프고 이제 마음 아팠던 우리 심과장에게 위로 한마디 댓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바 들어가겠습니다.